보고 누르지 않고도 딱 실행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 발명왕의 크라스는 그때 막 이런 게 거의 30년을 우리 대표님이 앞당기셨어요.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아주 성황리에 끝이 났는데요. 과연 올해의 발명왕은 누가 됐을까요? 궁금하죠?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버이트치의 김석중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되심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근데 이번 발명왕 수상에는 좀 특별한 게 매년 발명왕이 선정되는 거 보면은 주로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매년 독식해 갔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우리 대표님처럼 중소벤처기업인이 발명왕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뭐 특별한 뭐 차별화 전략 같은 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테크자이언트, 애플, 구글, MS, 삼성 이런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야만 하는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에서 이제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특허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 시작 전부터 선행기술 조사부터 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꾸준히 연구 개발하면서 특허를 출원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한 94건 정도 출원한 특허로 기술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 공격이라고 한다면 특허 출원, 특허 등록은 이제 방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이제 좀 선제적인 특허에 대한 투자나 노력이 성과로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발명왕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실한 어떤 특허 전략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경영까지도 또 해오신 걸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한 기술의 특허가 뭐 무려 94개나 뭐 있다고 하는데 보통 대기업도 뭐 이런 거 흔치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올해 발명왕을 그 수상하게 해준 그 기술, 과연 어떤 기술인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기술은 가상터치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거는 이렇게 가리켜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 동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위치를 알아내면 기계도 가리켜서 제어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리키는 상황을 이제 3D 카메라로 눈과 손을 인식을 하면은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고요. 멀리서도 이렇게 가리켜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접촉이라서 뭐 코로나의 접촉 감염 같은 것들을 이제 아예 원천에서 차단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은 키가 작거나 휠체어 타신 분들은 이제 화면에 손이 안 닿아서 제어 못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또 역으로 생기거든요. 그런 사회적 문제들도 같이. 거리두기 그것도 네네. 그렇군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누르지 않고도 딱 실행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버이트치가 정말 세계 최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 제스처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눈과 손을 같이 이용해서 같이 하는 거는 네네. 최초다. 네. 역시 대한민국 발명왕의 클래스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대표님,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온라인 쇼핑몰을 또 네네. 경영하시고 네. 그랬다는데 쇼핑몰을 하시다가 어떻게 또 기술 창업까지 하게 되셨나요? 제가 2002년도에 이커머스 창업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여서 성장세도 좋았고 이제 한동안 업계 1위도 했었기 때문에 매출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커머스를 창업할 때도 기술 혁신을 하고 싶어서 이제 창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창업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술적인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직관적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닌텐도의 위 이제 동작인식 컨트롤러를 쓰면서 TV처럼 멀리서 제어해야 되는 상황도 스마트폰이나 그 위 컨트롤러처럼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기술에 대한 리서치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새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대성하게 되셔서 정말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이게 이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2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명왕 수상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폰의 멀티터치 이후에 자연스럽게 터치형 인식장치가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을 떨어져서 제어하는 게 더 편하거나 비접촉이 필요한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실내,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엘리베이터 기업 등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랑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문득 그 SF 영화 탐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제가 좀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데 거기 한 2050년은 그 워싱턴을 배경으로 한 범죄 영화인데 말이죠. 그때 막 이제 막 이런 게 흑웅터치 같은 게 나왔잖아요. 2050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거의 30년을 우리 대표님이 앞당기셨어요.
정말 이게 이제 실효가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렇군요. 근데 대표님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창업을 하시고 그다음 벤처기업도 창업을 하셨는데 이 두 기업을 창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2011년에 가상터치 관련 발명을 시작하고 첫 발명이 이제 등록된 12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간 컴퓨팅 환경에서의 핸드 제스처 이런 입력 기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허리근 기술들이 시장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술들이 실패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열기와 관심이 좀 식어가게 됐었거든요. 저희는 기존 제스처랑 다르다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었지만 시장에서 이런 분야 자체를 이제 실패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시장 진입 기회를 잃는 고난을 맞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기술이 이제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연구 개발을 하면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시장이 오면서 차량의 실내 제어용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 환경의 디스플레이나 이런 버튼을 제어하는 가상터치 패널이라는 제품을 이번에 출시하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님처럼 이 발명왕을 꿈꾸고 있는 예비 창업가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발명가는 단지 이름이 아니라 그 발명품,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그 편의를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는 그 창작의 고통, 그리고 이제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세상에 굉장한 임팩트를 주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발명을 넘어서 V터치가 앞으로 꿈꾸는 목표는 뭐가 있는지. 올해 계획은 터치스크린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터치 패널을 빨리 넓게 확산시키는 것이고요. 지금 사람들은 화면을 터치하면 당연히 제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제어할 수 있는 게 당연시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상터치가 공간에서 컴퓨팅하는 표준 포인팅 입력 기술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허공터치가 생활에 스며들 10년 후를 저희 내시의 특허청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또 흔쾌히 출연에 응해주신 V터치의 김석중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